급수의 수렴상 판정에서 그 다음은 이제 비교 판정법이라 그래요. 컴패리즌 테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a의 n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bn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하려니까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겠죠. 급수 an과 급수 bn에 대해서 첫 번째인 경우에 a의 n 값과 bn 값이 항상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이럴 때 급수 an과 bn에 대해서, 그래서 급수 an과 bn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는데 an이 더 작아요. an이 모든 항이 작으니까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an이 작으면, 그리고 그때의 bn에 대해서 n이 bn에 대해서 이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면 이래요. 수렴하면 더 크거나 같은 것이 수렴하면 급수 an도 얘도 수렴하게 돼요. 크거나 같은 것이 수렴하면 작거나 같은 양의 급수는 수렴한다. 이것이 비교 판정법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니까 비교하기도 수렴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수렴하는 것보다 더 작은 양한 급수들은 수렴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 K는 n까지, 그래서 n까지에 대해서 t의 n까지라고 정하면 극한값 tn 값이 이것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Sn 값을 K는 1부터 N까지 A의 K, 수열 AN의 부분 합을 잡으면 이 SN보다는 TN이 더 크겠죠? 그리고 TN은 증가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SN은 증가해요. SN은 증가하고, 그리고 위로 유계죠. 위로 유계, 넘지 못하는 값 T가 존재해서 이러한 조건이니까 단조 수렴 정리,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렘 이렇게 해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SN 값도 수렴하죠. 그래서 극한값 SN 값도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비교 판정법은 더 크거나 같은 양한 급수가 수렴하면 더 작거나 같은 AN은 수렴한다. 두 번째는 AN과 BN에 대해서 요번에는 급수 AN이 발산해요. 그래서 더 작거나 같은 급수가 얘가 발산하는 거야. 더 작거나 같은 급수가 발산하면 더 크거나 같은 급수 BN도 발산하죠.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발산이래요. 증명은 유예랑 비슷하니까 얘는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렴한다, 발산한다 가지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어떤 급수가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이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지 못하죠. 얘는 이제 무한 등비 급수도 아니고 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2의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2의 n제곱분의 1보다 작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수 2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등비급수, 기하급수 1-공비분의 초항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수렴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수렴하는 값이니까 얘가 수렴하는데 더 작은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이러한 급수도 뭐한다고? 얘도 수렴한다고요. 비교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렴한 것들을 알면 되게 좋다고요. 그래서 n1부터 무한까지 이미 알고 있는 거 n의 p제곱 더하기 4n 같은 경우도 n의 제곱 더하기 4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내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이럴 텐데 수렴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n제곱분의 1보다 더 작은 거 아닌가? 그러면 n제곱분의 1은 급수 n제곱분의 1은 얘는 p급수라서 수렴한다고 했지 않나?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더 큰 애 같은 양한 급수가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이다 이래요. 그래서 비교 판정법은 아주 파워풀하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판정법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 해서 리밋 컴패리전 테스트라 해서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 그래요. 얘도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급수 an과 bn이 이렇게 둘 다 양이에요. 이러한 형태에서 비교할 때 이제 따로따로 비교하지 말고 an과 bn의 극한을 이렇게 했을 때 일반항 이렇게 했을 때 얘가 c다 해서 c가 0도 아니고 c가 얘가 한없이 커지는 형태 무한도 아니라고 할게요. 이러한 어떤 상수이면 an과 bn은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하고요. 그래서 얘는 둘 다 수렴하거나 아니면 발산하면 둘 다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수렴 아니면 둘 다 발산이 언제 속도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얘의 의미에서 보면 an분의 bn 값 마이너스 이 값의 값은 얼마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n분의 bn이라고 하는 것은 c 플러스 엡실론과 그래서 c 마이너스 엡실론 값이 되는데 c가 0 아니고 무한 아닌 값이니까 얘가 양한 급수라서 얘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양이 되도록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bn 값에 대해서 어떤 한 이후부터 이렇게 가능할 거니까 bn 값에 대해서 어떤 로1의 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2의 값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가 성립할 테고 그러면 an이 수렴하면 an이 수렴하는 것보다 더 작은 건 bn은 수렴할 테고 bn이 수렴하면 수렴하는 것보다 더 작은 양수니까 수렴하고 an이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큰 bn이니까 발산하고 bn이 발산하는 것보다 큰 an이니까 발산해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이제 얘를 찾는 거예요. 임의로 주어지는 값에 대해서 증명은 차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스케치를 하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사이가 매우 가깝게 할 수 있는 어떤 한 이유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양이 되고 얘가 양이 되도록 만들면 an과 bn의 범위를 만들 수 있고 범위를 만들었으니까 급수 로1의 an 값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급수 bn도 수렴하게 할 수 있어요. 급수 bn을 만약에 수렴한다면 수렴하는 것보다 더 작은 급수 로2의 an도 수렴한다는 뜻이죠. 발산하면 더 큰 것도 발산하고 발산하면 더 큰 것도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극한 비교 이름이 극한 비교 판정법이야. 의외로 많이 쓰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극한 비교 판정법으로 급수의 수렴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n의 5제곱이 있고 여기가 5가 있어요. 여기에 2n의 제곱 더하기 3n이 있는 거라 이렇게 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전체 사수를 비교하면 분모는 이제 2분의 5차가 있어요. 분자는 지금 2차가 있는 거죠. 전체에서 차수를 비교하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얘가 이러한 형태니까 모양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거
전체의 차수가 루트의 n분의 1과 차수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산한지 알고 있는 얘를 가지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으로 루트의 n5제곱 더하기 5분의 2n의 제곱 더하기 3n으로 이것이 원래 거 나누기 루트의 n분의 1로 이렇게 만들면 극한값에 대해서 루트의 n5제곱 더하기 5분의 얘는 2의 n의 제곱 더하기 3의 n 곱하기 루트 n 그래서 n의 2분의 1제곱 차수 비교해서 이 값이 얼마 나오니까 이 값이 이렇게 비교해서 극한값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가 2로 나오죠. 2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상수 0이 아니고 무한이 아닌 그러한 상수값이야. 그러므로 얘가 수렴하면 수렴,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인데 얘가 뭐하니까 급수 n의 2분의 1 제곱분의 1은 발산한다고 P급수에서 했으니까 얘는 발산하는 급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적분 판정법과 비교 판정법 그리고 발산 판정법 세 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이제 급수의 항들이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부터 해서 양항급수가 아닌 경우들을 살펴보기로 하죠.